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라보라 토크 콘서트, 이름하여 고민 상담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우후. 네, 다 들려요, 여러분. 안 들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함성과 박수가 다 들리기 때문에 제가 좀 초능력이 있어. 자, 보라보라 콘서트 고민 상담소. 아까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하 교수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아까.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오니까 조금 그렇죠, 적적하시셨죠. 썰렁하죠. 그래도 뒤에서 응원해 주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더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고.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같이 함께 여러분과 공감을 해주실 분들을 모셨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보육교직원 분들이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또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유튜버이면서 교육교직원인 분들이십니다. 11년차 어린이집 보육교사 하시면서 동시에 남자 보육교사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유튜버 포천라이프 오성경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그 남자 보육교직원 뵙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한 대한민국의 한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광입니다. 1%를 뵙다니.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 개그맨 중에 1%거든요. 예. 머리 어떤 크기로요. 건지. 네. 자, 두 번째 분입니다. 우리 역시나 보육교사 유튜버로 어린이집의 일상을 공유해 주시는 유튜버 스라라는 유튜버시고요. 6년차 보육교사이신 정슬예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채널이에요? 채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육교사의 일상으로서도 보이고 있지만 또 그 외에 이제 보육교사로서 다른 일상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얼마나? 아직 1,500명 정도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좀 많이 모으셨네요. 그래도. 네. 오늘 또 많이 들어오시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스라입니다. 그냥 스라. 네, 스라요. 뭐의 약자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별명으로. 슬 네. 정슬 예님이니까 네, 스라 이렇게 많이 불렀나 보구나. 네. 그래서 스라 하셨구나. 네. 포천라이프 오성경님은 어떤 성격의 채널이에요? 저는 이제 보육교사 일상을 담는데 이제 남자 보육교사가 흔치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근부터 이제 퇴근까지. 네. 브이로그. 그렇죠, 예, 브이로그입니다. 와, 인기 좀 많으시겠어요. 구독자 수가? 저는 이제 좀 10,000명 조금 이야. 넘었습니다. 네, 10,000명이 이제 넘는데. 네, 와,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두 채널 다 검색해 주시고 또 요즘에 줄여서 얘기하죠. 저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네. 알림 설정 그걸 합치면 이제 그렇게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 김태균 TV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안 하세요? 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독 알람 다 하겠습니다. 이런 품앗이의 세계가 또 그러니까요. 이게 동시에 온라인으로 전국에 계신 보육교직원 분들 만나는데 어떠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나름 생방송으로 녹화 방송이기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소감이? 저는 이제 종종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그러시겠구나. 예. 해서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뭔가 이제 갖춰진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훈남이세요, 되게. 감사합니다. 총각이십니까? 예, 그럼 미혼 우리 교육교직원 여성분들에게 또 인기가 오늘 또 막. 그럴까요? 네. 자, 중간중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같이 함께 하셨는데. 저도 지금 좋은 기회로 여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 상담이다 보니까 그 보내주신 저희가 사연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선정이 된 오늘 몇 가지 사연을 함께 들어보고 공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3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스스로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인식과 선입견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제 주변에선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애 보는 일,
또는 힘들게 일하면서 돈은 못 버는 직업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 일을 3년째 잘 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라, 대기업 들어갈 생각은 없냐며 다른 직업을 계속 권유하십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러한 얘기들을 일하는 기간 내내 듣는 제 입장에선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명이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와, 근데 이 소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 직업을 선택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고 그렇죠. 이게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두 분이 일선에 직접 같은 일에 계시면서 어머니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응원합니까? 이 직업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항상 응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응원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사연자 어머니도 좀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시길 바라요. 성경 씨는 어때요? 저는 얘기에 이거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 아무래도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남자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저 이제 맞아요. 대학교 진학 때부터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서부터 무슨 유아 교사냐 남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현장에 들어가고 나니 제 주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누구는 어디 회사 다녀서 이렇게 보는데 남자니까 더 너는- 그런 일 많이 듣겠구나.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벌어? 뭐 힘들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초임 시절에는 이제 정말 이게 이 직업이 맞나? 그래서 직업을 좀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현장에 많은 보육교사분들도 이 일을 선택하고 계속 꿈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단은 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나 이제 도전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무나 끝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그 끝까지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예, 쉽지 끝까지 이제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직업은 무조건 아이들을 일단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스레님이 얘기하셨지만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에요. 뭐 돈, 안정감 이런 거보다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이런 사명감, 소명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거를 직업도 뭐 돈이나 안정감, 주변의 선택, 권유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이런 걸 스스로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선택하셔서 이제 꾸준히 하시면 주변에서 인정하고 뭐 인식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직업은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아주 소명감을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이거는 이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3에서 5년 차 사이에서 오는 전형적인 직업 정체성 문제예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건 이게 뭐 대기업 직원이건 보육교사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하면 대강 숙련도가 돼요. 이제 얼추 기본은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약간 그전 3년 동안 정신이 없다가 잠깐 돌아보게 돼 이제. 살짝 숨통 좀 돌리고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 할 만한 일인가? 다음 남하고 비교도 해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이 직장이 생긴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보육교사입니다라고 얘기한 내 직업 정체성 되는 거 있죠. 당신 누굽니까? 하면 좀 굉장히 흔치 않은 남성 보육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연차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약간 망설이는 거 있죠. 그런 망설임들이 오는 구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인으로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 전까지는 저 누구네 집 누군데 딸을 누군데요. 내지는 저 어느 대학 다니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 어디에 속한 누가 아니라 난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갖는 망설임, 고민이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세요. 충분히 고민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일이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운 좋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까지 해. 그런 일을 하긴 참 쉽지 않아요. 진짜 행운이신 거예요. 그렇게 맞아, 그쵸. 그렇게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 이 일이 참 나한테 맞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타고 다음 단계를 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하지만 그 일을 즐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딸을 보면 나중에는 야, 내 딸이 아니면 저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또 이제 응원해 주실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고비에 있는 단계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금 고민하시는 단계예요. 그 고민하는 게 지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기에는 무조건 그죠? 어떤 직업을 갖건 다 하는 거지. 남이 우리 직업을 누가 어떻게 봐요?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직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소명감만 있어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 뭐 밖에서 볼 때 와 진짜 좋다는 직업 뭐 이러면 S전자도 가보고요. 뭐 좋다는데 많이 가보고 아니면 무슨 사법연수원도 가서 이렇게 비슷한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거든요. 똑같은 고민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고민들 다 하시니까 남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직업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의 거기서의 고민이 있어요. 예,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개그맨 하면서 저는 개그맨을 그냥 남들 웃기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무대 올라가시는 것도 그렇고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인기 관리나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어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면 나 이제 뭐 하지 뭐 이런 공백 기간에도 너무 힘들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가 접어들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즐겁고 편하게 돼. 천상쟤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다. 볼 때 저거 안 했으면 뭐 했지? 그 구간으로 집어넣는 순간 그렇죠. 행복감이 막 그냥 매일매일 라디오 갈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한테 위로받는 사람이 있구나. 마치 이제 선생님도 이 아이들이 내가 있으니까 함께 지금 나랑 이렇게 놀고 행복감을 느끼겠구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구간이죠. 그 순간을 즐기세요. 예, 그 고민 좋은 고민이죠. 좋은 즐거움들이고 그 구간을 넘어가면 또 이제 지금 김태균 씨 얘기하셨듯이 그런 세계로 충분히 좋은 직업인으로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합니다. 보육교직원의 달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고민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보육교직원 경력 19년 차입니다. 19년. 잠시 동안만 할 줄 알고 시작했던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육교사가 저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원장님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지금 이 나이에 아이들과 함께하며 웃고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이 혹시 어른답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닐지 가끔은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 다른 또 달인이 또 나오셨네요. 그러네 달인이 나오셨네. 19년 차신데. 와.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이들은 그 노련함과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을 봐온 그 느낌으로써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위에 계셔 주셔야지 우리 신입 보육교직원도 배우고 든든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 연차에는 또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년 차 되셨죠, 우리 성경 씨가? 저는 이제 11년 차. 꽤 오래되셨네. 얼마 안 네, 남았. 저도 8년만 더 있으면 이런 고민 하시겠네.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19년 차면은 엄청나거든요. 거의 이제 최고 거의 원장님 수준으로 이제 되신 건데 저는 이제 공감을 했어요. 이분도 같이 이제 좀 주변에 어떻게 보면 시선을 신경 쓰는 건데 이제 저는 아까와는 다르게 또 다른 면으로 남자 교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임 시절도 그렇고 현재도 주변에서 날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남자인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남자가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 선생님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엄마가 원장님이시 아닌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상한 그 시선으로 쳐다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하면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걸 듣고서 고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그렇게 좀 주변 의식을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정작 살펴보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남들 사길 바빠요. 자기도 네. 살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시선을 신경 쓰는 거지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사연자님도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뭐 시선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시선을 좀 자기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남들 저도 가끔 뭐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저도 꼭 하는 얘기가 남들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 살기 바빠요 다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또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럴 것 보는데. 같습니다. 네,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19년 차 되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원장님하고 비슷해지고 내가 이 조직에서 의미가 없다. 너무 젊은 선생님들 많은데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 너무 보석 같은 분이죠. 그렇죠. 저는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가끔 약간 나이 드신 은퇴 전에 선수를 트레이드가 돼서 다른 팀으로 가는데 감독님이 이런 선수가 하면 필요하다. 더가웃에 이런 선수 한 명 있어야지 분위기가 좋아진다. 보일 수 없는 코치나 감독이 할 수 없는 그렇죠. 분위기가 노하우의 전수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이 보이지 않게 선생님들 롤모델이 돼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도 저런 사실 롤모델이 없는 일이라는 건 참 목표지가 없는 끝없는 여정을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선생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들을 내가 애들을 잘 돌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새내기 선생님들, 5년차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하는 시행착오들을 조금 옆에서 봐주고 옆에서 롤모델이 돼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보람을 느끼는 그 안에서 감사를 받는 거죠. 고마움을 받는 그게 사실은 더 큰 직업적 즐거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자기는 롤모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실 거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하나 봐요. 거기 그 보육교직원 지금 종사하신 19년 차 계시는 분이 왜냐면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제 보육교사가 꿈이었으면 이분은 꿈을 이루고 19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본인의 꿈을 이루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꿈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같이 어린이집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너무 계셔서 든든해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이분도 훨씬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태균님도 저기 혹시 후배 개그맨들 만나시면 예. 얼마나 저는 봐도 너무 정말 나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대. 선배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표현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서로가. 그렇죠. 예,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뭐. 자, 그럼 세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중간관리자로만 15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교사와 원장 사이에서 중간관리자 업무, 원감 업무, 반 운영 등 업무가 너무 많아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영유아들의 발달 양성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혼란도 있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요구들과 높은 기대치까지 더해서 버겁네요. 또한 선생님들의 고충을 알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선생님들이 감수해야 하는 요인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원장님과 호흡도 점점 맞지 않은 것 같고 업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선생님들과의 의견 조정도 힘들었어요. 오래 일하고 싶은데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거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냥 아이들만 잘 이렇게 돌보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의 또 조직이 있고 거기를 또 중간 관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성경 씨? 이것도 제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일단은 업무를 맡고 있고 그래요? 반도 맡고 있으니까 이 사연을 듣고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근데 이분은 또 중간 관리자로서 오래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 보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저도 강의를 들었지만 번아웃 정말 오기 직전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다고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일을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고 현재까지 쭉 하고 계신데 저도 이거를 많이 공감한 부분이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를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 운영부터 해서 원장님이 내린 업무, 뭐 선생님들 관리 감독까지 조율, 이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자 선생님들의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원장님께 전달하고 이런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책임자니까 중간 관리자니까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힘듦이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 업무량을 벗어났구나. 저도 아까처럼 이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좀 힘든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래 선생님들보다는 원장님께 제 힘듦을 말씀을 드렸죠. 원장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힘듭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분한테도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말해야 왜냐하면 돼요. 저가 또 경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아 원감님은 힘들지 않으실 거야. 충분히 하실 거야.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아,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고 나니까 아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의 시간에 나도 힘들다. 나도 그냥 일반 교사 하고 싶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얘기하고 나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동료 교사분들이 이제 제 힘듦을 좀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아 원감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행사라든지 업무가 있을 때 먼저 좀 제가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크게 도움은 되진 않지만 이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뭔가 책임감 때문에 다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시지 그러니까 그게 마시고 문제. 얘기를 해야 돼 네.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맞아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알리시는 게 혼자서 버거울 땐 버겁다. 맞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그렇죠.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쟤 왜 맞아요. 저러지 혼자 생각하는 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네, 주변에 어. 원장님이나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마음을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래시는 중간 관리자 위에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아요. 어떠세요? 그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중간 관리자 선생님께서는 업무량이 이제 평교사보다는 거의 두세 배 더 많이 있는 힘들어.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컴퓨터를 붙잡으시고 서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다가가서 뭐 도와드릴 거 없는지 항상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아, 슬래시 너무 좋다. 미리 가서 여쭤보고 그러면 너무 좋은. 너무 그죠?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뭐 평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아무래도 분담해서 하는 게 이제 중간 관리자 선생님께서는 좀 업무의 그런 과중도 좀 줄이고 그리고 부담감도 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기로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이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조금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이제 업무가 이제 중간 관리자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공유를 같이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담할 수 있는 거는 분담을 해서 조금 좀 부담감을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 관리자를 맡으면 돈을 좀 더 줍니까? 이제 원마다 다른데 네. 저희 원장님이 좀 더 챙겨주실 경우가 넣어주시기도 있고. 하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하는 거죠. 아, 네, 차이가 좀 있어야.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아니, 안 주는데 나 시키는 줄 알고. 이제 조금은 주십니다. 네, 조금은 주시는데 어. 그에 보상하는 건 같지는 않아서 네, 아, 조금, 그렇죠. 예, 그쵸.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조금 워낙에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임무를 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하게 된 거쳐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그냥 평교사에서 진행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많은 중간 관리자분들이 업무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좀 돕고 살고 하고 싶은 말 좀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이 있고 좀 감정의 변화가 좀 있는 날이 있어서 매일 막 사람들 재밌게 해는 저는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방청객이 그날 다 낯가리는 사람이랑 그날따라 좀 우울한 분들이 뭉쳐서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제 에너지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마음을 여셔야지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희 감정선 오히려 그런 게 더 솔직하니까 마음을 빨리 열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다 동감하고요. 중간 관리자 역할 첫 번째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생각이 너무 커지면 괴로워져요. 나는 아이들만 딱 만나고 싶고 내 주어진 일만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 행정일하고 뭐 하고 필요해서 내가 직급이 내 나이가 좀 이래서 할 수는 있는지만 갈수록 그냥 엑스트라로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본의 아니게 다른 선생님한테 미움받게 돼요.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착한 분이라 다 맞춰주다 보면 본인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좀 미움받을 용기가 좀 필요하시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읽었던 책 제목이네요. 예, 책 제목이 저도 그 책 제목자는 하나로 완전 베스트셀러 된 맞아, 책인데 맞아요. 약간 중간 관리자가 되시면 어쩔 수 없이 10명 중에 2명은 날 좀 미워하고 나랑 안 맞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 맞아요. 하지만 그걸 안고 가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견디실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분명히 저를 싫어하는 안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안티도 관심이라고 보고요. 예, 예, 무관심이 제일 그지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3년간 일하면서 요즘은 업무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퇴근 후 집까지 따라오는 어린이집 일 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개인 시간도 즐기면서 집까지 일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퇴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지친 저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집에 오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퇴근 후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스레 씨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는 스레 씨도 뭐한 3년 전에 겪었던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3년차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업무 시간 내에 끝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안 갖고 가려고 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서류 부랴부랴 들고 가서 집에서 또 다시 서류 업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도 엄청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 못해서 뭔가 좀 자괴감이 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또 저만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좀 일상과 일을 좀 구분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적합한 해결 방안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의 해결 방안을 공유해드리자면, 좋아요, 좋아요. 네. 먼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먼저 이제 수첩을 꺼내요. 수첩. 네, 항상 저희 관찰할 때도 수첩을 이제 적어 놓거든요. 막 아이가 뭐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관찰을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업무 수첩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출근해서 수첩 꺼내서 막 적어요. 오늘의 해야 될 일. 특이사항 같은 것도 바로바로 적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적다 보면 10가지 이상이 나와요. 많이 적네. 네. 제가 원래 이제 일단 업무를 시작할 때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놓는데, 그 일단은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다 일단은 작성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10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그 중에 얼른 끝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위를 정해놔. 이걸 제일 먼저 하고 뭐 이런 거를, 그죠? 네, 맞아요. 뭐 이거는 낮잠 시간에 하고 이거는 오후에 청소하고 해야 되고. 되게 철저하게 하시네. 네, 굉장히 계획적으로 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제 달성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요. 약간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끝낸 거에 대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집에서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연속적으로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차근차근 이제 업무를 조금씩, 네, 맞아요. 계획적으로 조금 해결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놀랐어요, 성경 씨가 옆에서. 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저는 반대거든요. 네. 저는 이제 퇴근할 때 적는 스타일이에요. 퇴근할 때 체크를 네, 하시는구나. 저는 퇴근할 때 내일 할 일을 적거나 오늘 좀 해야 할 일을 적고, 일단 사연자님은 아까 교수님이 첫 번째 사연 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저경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슬럼프, 적응, 좀 이제 일에 익숙하지 않은 유연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일단 저도 그랬어요. 이제 일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뭐 집에 와서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서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뭐 경력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연자님도 일단은 좀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히 어린이집 일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 해야 된다?
당장 내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내일 출근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고 그렇죠. 내가 마음이 급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하는데 싶으니까. 저경력 선생님이니까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업무를 이제 일상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좋지 않거든요.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일상과 이런 일을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분리.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휴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퇴근 그렇죠. 후의 시간이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져가지만 아 이거 좀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하자. 그러면은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맞아. 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선순위를 두시고 선생님께서 좀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휴식 아니면 취미, 새로운 거 도전해보는 걸 이런 걸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일과 일상을 분리하고 행복한 퇴근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환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리해서. 네. 취미 혹시 뭐 하세요 요새? 아 저는 일단 취미 시간을 유튜브로 하면서 본인 채널을 운영하시고. 그렇죠. 이제 하면서 제 취미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네. 채널도 운영이 잘 안 되면 그거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슬레 씨는 뭐 하세요 취미 여가 시간에? 저도 이제 채널 운영하시고. 네, 같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계기가 이제 나는 보육교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됐었거든요. 일상을 공유하고 싶고 이제 선생님들과 소통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그게 취미생활로 이어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뭔가 피곤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예. 예, 그 이분은 일단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저연차신 분들한테는 일이 해도 끝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부담스럽고 첫 번째는 결국 숙련도가 올라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노력하시고 선생님 두 분의 그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하나 팁들이 생기면서 일머리가 좀 생기셔야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냥 뭐 딴짓하는 것 같은데 되게 성적 잘 나온 애들이 있고요. 예, 정말 재수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밤을 난 꼴딱 새서 왔는데 성적은 잘 안 나오고. 근데 정말 공부 머리가 있듯이 일도 일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령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다. 예, 그럴 때 그러니까 막 일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 일들을 잘 정리할까? 선생님은 앞에 아침에 하시고 저녁에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딱딱 끊어 나가니까 좋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번 요령에 대한 생각, 일 양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걸 해보실 권하고 싶은 게 하나. 두 번째, 아까 언과 오프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해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일과 내가 아이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내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건 어린이집에 두고 나온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가볍게 아예 집에 못 들고 오게 에코백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에코백들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막 부랴부랴 서류 막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가방만 진짜 새걸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오늘 맨몸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유튜브 봐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그건 딱 여기까지 생각하는 그 불안을 좀 잠재우고 나를 위해서 내일 또 아이들과 잘 만나기 위해선 내가 쉬어야 돼. 이것도 일의 연장이야. 잘 쉬는 것도.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정말 매일매일 무대 설 때 잘 웃기고 사람들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준비하게 돼.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웃기겠지? 이러면서 준비하면 그게 이제 안 웃겼을 때 자괴감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딱 갔는데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랬을 때 그 뭔가 이게 내가 정말 재능이 없구나 이런 오히려 남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오늘 재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 혼자서 그냥 막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직업이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걸 느꼈죠. 그냥 힘 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술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나 혼자만이 갖고 있던 고민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별로 특별한 매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좀 내시면서 오히려 솔직하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성격 그대로 드러내고 물론 아이들한테는 막 다 드러내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예, 그때 겪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또 만드셔서 체크리스트나 뭐 또 끝나고 하시는 것처럼 또 뒤때 후배 보육교직원 분께 그 방법을 물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야, 저 사연을 4개나 들어봤는데 시간이 벌써 세 분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선생님들 힘들지만 참 보람차고 즐겁고 아이들이 웃고 잘하는 걸 볼 때 그 즐거운 모든 괴로움들을 싹 녹이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살면서 힘든 건 있습니다. 행복함만 있을 수는 없고요. 그게 또 우리 인생이란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경 씨도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사연이 많았고요. 이제 현재 줌으로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100% 공감하시는 사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보육교사분들 퇴근 후에 일상을 찾으시고 퇴근 후에는 꼭 휴식을 하시고 중간 관리자분들 다 힘내시고 저경력자 선생님들도 빨리 좀 일을 숙련도를 높이셔서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는 멋진 보육교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슬레 씨. 예.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보육교직원들과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들의 그런 비슷한 사연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경험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해서 많은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감을 덜어내시고 이제 일상을 되찾으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히려 더 공감대를 많이 이제 느끼면서 하시니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만의 색깔을 어떻게 내면서 즐기면서 살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잘 버티면서 또 즐기시면서 하루하루를 또 보육교직원 아이들과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눈 보면. 그죠?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미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